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클릭 텍스 메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타 전표 입력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전표 입력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클릭 텍스 메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전표 입력은 제가 좀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원클릭 텍스 메뉴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좋은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할 때 수기 입력이나 기타 전표 입력보다는 가능하면 원클릭 텍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좀 빨리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클릭 텍스 메뉴는 여기도 써 있듯이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자동으로 분개해주고 또한 자동으로 입력하는 그 자동 기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클릭 텍스 메뉴에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아까 기타 전표 입력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더 좋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클릭 텍스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스크래핑할 회사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스크래핑할 스케줄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설정된 날짜에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또 현금 영수증 메인 매출, 그다음에 카드 매출이나 카드 매입, 그리고 통장 거래까지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크래핑된 내역을 조회해서 전표 미처리된 것들은 전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교재에 쭉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사용법도 여기 원클릭 텍스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 사용법 보기가 있습니다. 이 사용법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교재에 넣어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할 때는 그 교재보다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클릭 텍스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 스크래핑 회사 설정 그리고 스크래핑 내역 조회 이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 회사명이 쭉 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강의용이기 때문에 지금 5개의 회사가 뜨지만 여러분들 사무실에는 뭐 100개, 200개 여러 회사들이 회사 등록에 있는 모든 거래처가 여기에 다 뜹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크래핑을 사용할 회사는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회사는 미사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미사용은 이제 뭐 그때그때 새로운 거래처가 생길 때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위에 일괄 등록에서 사용, 미사용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국세청 홈텍스트에서 스크래핑할 자료들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홈텍스가 아니라 다른 웹페이지에서 이제 스크래핑할 자료들은 그 뒤에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장 그리고 다른 사업용 카드 외에 다른 등록한 카드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데 계좌 여기 위에가 계좌이고 밑에가 카드이죠. 그래서 계좌나 카드는 여기에서 스크래핑을 하려면은 별도로 여기 원클릭 텍스 옆에 있는 메뉴에 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에서 계좌 등록이나 카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 등록에서 여러 가지 각 계좌별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카드도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홈택스가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부가세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자료는 전자세금 계산서랑 전자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제 매입만 불러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매입과 매출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여신금융협회라는 데에 따로 가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은 그냥 홈택스에서 월별 합계를 조회해서 합계로 입력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건별 내역이 필요 없을 때는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여기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등록하면 수임거래처 동의가 돼 있는 거래처들은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그 세무대리인의 홈택스에서 이제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인증서 등록은 여기 상단에 인증서 등록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자, 인증서 등록을 누르면 이게 인증서가 하드에 있는지 이동식 드라이브에 있는지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 위치를 한 다음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수임 업체는 여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수임 동의가 된 업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입력을 하고 세무대리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동의를 했는지, 이 고객의 자료를 가져오는 거에 고객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다 동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동의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이건 지금 부로 돼 있는데 여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무대리인 부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바로 뭐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담당자 아이디를 별도로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담당자 아이디를 별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 영수증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세무대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안 되고 각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입력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의 여부 그리고 사용 여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만 사용을 여로 해줘야만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는 이렇게 사용 여부 표시와 인증서 등록 그리고 각 인증서를 등록하고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줄 설정입니다. 스크래핑은 이제 스케줄을 설정해서 매월 또는 매주 일정한 날 스크래핑을 해오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정기적으로 스케줄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줄 설정을 들어가면 이렇게 스케줄 설정 창이 뜨는데요. 스케줄 형식은 매일 할 수도 있네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월이라고 하는데 매월 선택하고 그러면 매월 며칠에 할지 이거는 저는 12일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12일 뭐 새벽 1시부터 라고 해도 되고요. 자, 매월 11일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다 전송이 끝나기 때문에 매월 12일에 스크래핑을 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매월 12일에 이 프로그램이 저절로 그냥 여기 사용이라고 돼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사용여라고 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회사 설정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메뉴인 스크래핑 내역 조회입니다.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는 내가 스크래핑을 했던 그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고 또 실시간 스크래핑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회사 등록에서는 그 스케줄된 날짜에 그 스크래핑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을 할 때는 여기 실시간 스크래핑에서 이제 해옵니다. 일단 실시간 스크래핑을 한번 볼까요? 자, 모든 회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세계로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할 게 있다. 그럼 이 회사를 선택을 하고 실시간 스크래핑을 누릅니다. 예를 누르고 그러면 어떤 걸 스크래핑 할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크래핑 할 기간을 이렇게 하고요. 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만약에 스크래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선택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이걸 하면 여기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또는 여기에서 나는 매입세금 계산서만 하겠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타 전표 입력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4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원클릭 텍스에서는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위에랑 밑에 있는 현금 영수증이랑 사업용 카드 또 밑에 있는 모든 항목을 통장 거래까지 다 한 번에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클릭 텍스가 좋다는 거고요. 자, 지금은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중에 매입세금 계산서만 스크래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고 스크래핑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 스크래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도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어줄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자, 6월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지금 자동 스크래핑 하고 있습니다. 자, 처리 완료라고 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시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스크래핑 이력인데요. 지금 실시간 스크래핑을 했다는 뜻이고 7월 5일에 스크래핑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7월 5일이거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39건이 지금 성공했다는 거죠. 스크래핑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다른 건 불러오지 않고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만 불러왔기 때문에 이 건만 39건이 지금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력 관리에서 지금 위에 보면은 스크래핑 일자를 뭐 7월 5일만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7월 5일 스크래핑 한 것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부터 스크래핑 한 이력을 전부 보고 싶다. 네, 이제 매월 스크래핑도 하고 여러 개가 보이는데 지금은 이 PC가 바뀌다 보니까 이 것만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쭉 스크래핑 된 내역들이 여기 쭉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실시간 스크래핑 한 게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온 거를 내가 전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로 갑니다.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위해서 지금 불러왔던
자,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아까 매입세금 계산서를 불러왔었죠.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 자, 이렇게 불러온 내용이 왼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데이터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아직 입력된 게 여기 밑에 좀 있네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5일, 6월 9일 이렇게 일부분 이미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된 것들이 있습니다. 입력된 것들은 왼쪽에 보면 체크 표시가 지금 해제돼 있죠. 이미 이제 이중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똑같은 날짜에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것들은 체크가 안 돼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방금 불러온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은 뭐 계정 과목을 수정해야 된다든가 뭐 분계 유형을 바꾼다든가 또는 뭐 과세인데 불공으로 유형을 바꾼다든가 이런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지금 노란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 하얀색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색깔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하단에 분계 바로 위에 오른쪽에 보면 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 분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하고 연두색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분계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하얀색은 자동 분계를 하지 않고 이 하얀색은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설정했던 기본 계정이 있었죠. 그 기본 계정으로 일단 분계를 하고요. 나머지 노란색하고 연두색은 자, 노란색은 품목을 기반으로, 연두색은 거래처를 기반으로 이게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연두색인데 이 아이디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처 기반이니까 이 아이디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전에 분계를 이렇게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프로그램이 기억을 해서 요번에도 수수료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자동 분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 등록에 있는 기본값으로 분계해 준 게 아니라 과거에 입력돼 있던 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자동 분계를 해준 것입니다. 연두색 말고 노란색은 지금 대명 사무역이라고 있는데 이 대명 사무기라는 거래처가 과거에 품목도 똑같이 복합기 유지보수 외라고 품목도 일치하는 그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거래에 대해서 전에 계정 과목을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계를 자동으로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된 것은 사실 별로 수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전에는 그렇게 분계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검토는 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확률이 거의 9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자동 분계가 되지 않은 이 하얀색을 먼저 보시면서 각각 이게 이제 뭐 JS 인터내셔널 돼 있는데 이게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뭐 소모품비다. 그러면 소모품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분계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이 되면 다음에 할 때는 이 똑같은 이 거래처가 나오면 이제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또 자동 분계를 인식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처에 대한 분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자동 분계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거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전표 처리를 누르게 됩니다. 전표 처리를 누르게 되면
자, 34건이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되었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보면 자, 방금 전에 6월달 매입 세금 계산서 입력한 것들이 이렇게 전표 입력에 돼 있고 위에 이력 관리를 보면 이세로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불러와서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번 신고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5일이 지나야 조회가 되겠죠. 대부분 신고 기간에 15일이 좀 지나야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는 오늘 현재는 이제 4월부터 6월 거는 아직 조회가 안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 신고분은 조회가 돼서 처리를 했었겠죠.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구분을 눌러보면 사업용하고 복지카드하고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을 불러오게 되면 이거는 기존에 이제 불러와서 이미 처리를 했던 건인데요. 만약에 새로 불러온다라고 할 때는 아까 일괄 스크래핑을 하면 이것까지 다 불러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드만 만약에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신용카드 불러오기라는 걸 눌러서 여기서 사업용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기간을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그 기간께 이제 새로 또 불러줘 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불러왔던 내용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월부터 3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카드 거래처 번호랑 이제 카드 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들이 나오고 가맹점이 이제 거래처가 쭉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이것도 아까 세금 계산서 했던 것처럼 이제 연두색, 지금 노란색은 잘 보이진 않는데 연두색하고 하얀색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연두색은 이 가맹점 거래처를 기반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 붕괴를 해줬다는 거고요. 하얀색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붕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계정 과목 검토뿐만 아니라 공제 불공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공제 여부가 있고 공제 수정이 있는데 공제 여부는 홈택스에서 이제 공제 불공제를 나눠준 게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 수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제 여부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공제라고 표시했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거는 공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불공제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화면 이제 맨 밑에 좌측에 보면 불공제는 1번, 공제는 2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 수정해서 불공제로 바꾸려면 이제 1번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 1번을 입력하니까 유형이 일반 전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제는 카드인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공제는 일반 전표. 다시 이거를 공제로 2번이라고 입력을 하면 다시 유형이 카과라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과로 된 것은 매입 매출 전표로 자동 전송이 되고 일반 전표로 된 것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자동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와 불공제를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건수가 많죠. 3개월 또는 개인인 경우는 6개월간 사용한 카드를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막 이 공제 불공제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뭐든지 이 항목 첫 줄을 이렇게 누르면 소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누르면 거래처별로 소팅이 돼요. 그리고 뭐 공제 여부를 누르면 공제 여부별로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모든 항목이 구분도 소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소팅 기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거래처별로 소팅을 한 후에 그러면 이제 서원 유통이 쭉 다 보이죠. 그러면 서원 유통은 전부 뭐 공제다 또는 전부 불공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원 유통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일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메뉴 중에 이제 분계 설정이라는 게 있고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일괄 변경을 만약에 합니다. 일괄 변경을 눌러서 지금 이게 공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선택한 거는 전부 불공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공제 여부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불공제가 1번이니까 1번으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것만 이렇게 불공제로 바뀌었죠. 근데 서원 유통이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죠. 근데 이거를 한 건 한 건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조건 검색을 이용합니다. 조건 검색에 서원 유통 거래처가 1243번이거든요. 그러면 조건 검색에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거래처를 1243번만 불러와라. 자, 다른 건 다 없어졌죠. 이제 서원 유통만 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체크할 때 맨 위에 체크를 하면 여기 보이는 전체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선택을 한 후에 여기에서 다시 일괄 변경을 하면서 이거는 불공제로 이렇게 하면 공제 수정이 전부 불공제로 바뀌었죠. 이제 여러 가지 이 조건 검색은 이 데이터 양이 많을 때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조건 검색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분계를 수정한다든가 이 공제 여부를 수정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이 메뉴를 안 쓰고 그냥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그거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엑셀 자료를 편집해서 엑셀 업로드를 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건 검색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그냥 직접 불러와서 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래처는 다 불러오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별로 카드사별로 이렇게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특정 카드만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요 카드만 불러온다. 그러면 98001만 요 카드는 없네요. 아, 있네요. 그러면 요 카드에 대해서만 불러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 검색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공제 여부도 뭐 불공제라고 돼 있는 것만 내가 불러와서 공제 여부에서 불공제로 돼 있는 것만 불러와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고 또 뭐 공제로 된 거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담당자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잘 써서 이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지 잘 생각하시면 이제 이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용 카드하고 이제 복지 카드는 이제 이 메뉴에서 불러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이미 아까
일괄 스크래핑이나 실시간 스크래핑에서 현금 영수증을 다 불러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 불러올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 일괄 그 스크래핑이나 거기에서 불러오지 않고 그냥 요 메뉴에 들어와서 요것만 따로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불러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불러온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이미 불러왔던 자료는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처리가 2건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미 입력된 2건은 입력이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입력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전표 처리가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매입도 지금 이미 불러와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도 뭐 붕괴나 아니면은 그 공제 여부를 수정을 다 하신 후에 이것도 전표 처리를 눌러서 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자, 이게 매입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랑 사업용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원클릭 텍스에서 불러와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카드 매출은 이제 여신협회라는 데 따로 가입해서 불러오기 하면 가능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 매입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 카드 등록을 해서 불러오면 이것도 사업용 카드가 아닌 카드들도 불러와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랑은 상관없지만 통장 거래도 은행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 요 계좌 등록에 여러 가지 이제 등록 절차만 마치면 통장 거래도 불러와서 자동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클릭 텍스 메뉴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